앞두고 약 3km 구간 정체입니다. 한편 여의도 산업은행 쪽에 모여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당대로 산업은행 측면에서 출발해서 은행로와 정우빌딩 지나 국민의힘 당사까지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500m 남짓되는 구간이지만 2개 차로가 부분 통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주체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가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벌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뭐 최후의 순간까지 노트북을 계속 하면서 네,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 보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취재를 최우선하는 방송. 그렇죠. 허리케인 라디오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정상근 기자 뭡니까? 네, 울산 땅 총공세입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 김기현 후보의 땅 계속 논란이 되는데 일단 주요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김 후보의 땅이 KTX 역 앞 대로변의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토론회 때 95% 정도 할인해가지고 매각할 의향도 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얼마에서 95%를 할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프레이밍이 된다면은 앞으로 저희가 총선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처벌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영린이거든요. 네. 자,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황교안, 천하람, 안철수 후보 3명이 집중 포화를 날리는 장면인데 자, 특히 천하람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뒀다가는 울산의 이재명이 될 수도 있다.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얘기 아니겠어요? 김기현 후보를 향한 건데 네, 맞습니다. 이 의혹을 정상 기자 정말로 간결하고 쉽게 어렵잖아요. 네. 네. 부탁합니다. 네, 이 울산에 이제 김기현 의원의 땅이 있는데요. 이게 한 35,000평 정도 됩니다. 임야하고 목장 용지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1998년에 그러니까 그 구입을 땅이 한 것으로 울산 KTX 인근에 있는 거예요, 그죠? 멀지 않습니다. 네.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땅을 이 KTX 울산역과 연계되는 도로가 관통하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는 의혹의 요지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갖고 있는 땅으로 네, 그러니까 임야니까 그냥 산이죠. 네. 산이다 보니까 이제 땅값이 얼마 비싸지 않은데 여기에 도로가 관통이 되면은 이 주변에 택지 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 땅값이 들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것이 이제 의혹의 요지이고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주변에 팔린 땅을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에 팔렸는데 이 당시 이 땅을 샀을 때 공시지가가 한 1,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이 1,800배가 오른 것이다. 뭐 이런 예.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더구나 이 원래 검토 단계에서는 이 도로가 김기현 의원의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을 관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여러 번 수정이 되면서 결국 김기현 의원이 소유한 땅을 관통하도록 계획이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유력 정치인인 김기현 의원의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의혹의 요지입니다. 간결하게 아주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이런 문자를 여러분들로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울산 땅 투기 의혹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5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후보가 울산에서만 국회의원을 4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울산시장도 했고요. 울산시장도 있고요. 그 지역에서 판사도 했고 변호사도 했고 그렇습니다. 예. 울산시 자문 변호사도 했었고요. 말 그대로 울산에서의 그러니까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울산 지역에 대한 정보는 다 갖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봐야 굵직한 되겠죠.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두 가지 좀 나눠봐야 될 부분이 35,000평의 울산 이 KTX 역 인근의 역세권에 있는 땅을 샀다라는 것보다도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초안 그다음에 조정안 그다음에 최종안까지 이제 이 울산 KTX의 노선 자체가 이제 변경이 된 게 있거든요. 초안으로부터. 근데 여기에 과연 이제 땅을 산 것보다도 여기에 과연 울산에서 유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김기현 후보가 입김이 있었느냐, 예. 행정권을 행사했었느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게 사실의 핵심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울산 KTX역이 생기기 훨씬 이전 그 전에 산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변호사 시절 39살 때 예. 샀다고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사놓은 것인데 98년도 경일 예. 거로. 네, 맞습니다. 네네. 울산 KTX역이 생기고 나서 이 땅을 샀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 훨씬 그 전에 이제 땅을 사놓은 건데 그것이 울산 KTX역이 그 이후에 생기면서 그쪽으로 도로가 많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때 살 때에 당시에 이제 이 김기현 후보의 설명은 목장을 하려고 했다. 네. 근데 이 지역이 거기가 실제 밤나무 단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한교안 후보 측에서는 실제 이제 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밤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고 네. 그럼 목장을 하기에 적합한 땅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구렁지대인데 이 구렁지대에 약간 좀 또 비탈을 돌아가 보면 네. 분지 형태가 있어서 땅을 개발하면 그래도 꽤 유용한 그런 또 그렇죠. 땅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는. 그러니까 황교안 예. 후보는 현장까지 가가지고 사진까지 찍어서 SNS에도 올리고 지금 그러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이제 해명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해명이 이제 맞지가 않다라는 것을 이제 황교안 후보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송전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 땅으로 뭐 도로가 지나간다고는 하지만 이 송전탑도 지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개발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땅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김기현 후보의 해명이었는데요. 이제 황교안 후보가 가서 사진을 찍어 왔더니 이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이 그 땅의 거의 끝 부분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 상당수 땅이 이제 사용이 가능한 좀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현장을 것이. 가보니까 네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안철수 후보도 공세를 펴고 있어요. 네,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제 공세를 강하게 펼쳤는데요. 뭐 지속적으로 이 김기현 후보가 이 관련 질문, 그러니까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동산은 영린인데 굉장히 이제 그 대중들에게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뭐 네. 이런 주식의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황교안 후보가 지금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를 약속하겠나 이렇게까지 묻기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국면이 좀 전환된 것이 이 컷오프 여론조사가 있기 전만 하더라도 지난 이제 지난 2월 10일경을 전후로 해서 좀 국면이 바뀌었죠. 그 이전에는 주로 이제 윤심 논란이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김기현 후보의 이 땅 의혹이 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면에 부각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김기현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공격에 집중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김기현 후보는 어제 토론에서도 십자포화를 받으면서도 투기 의혹은 부인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땅 가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 가격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때 98년 경우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김기현 변호사가 이 땅을 살 때는 한 3만 5천 평인데 그 과정에도 이 김기현 후보의 명의로 넘어오기 전에 한 달여 전에는 이것도 이제 누군가 이제 취재해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사무장이 취득을 했다가 김기현 변호사, 김기현 후보 쪽으로 넘겨져 왔다는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 명의로 그렇습니다. 샀다가 이 과정도 정확하게 왜 그런 경위를 거쳤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해명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도 울산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맹지고 실제로 이것이 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상당히 상대 후보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시켰던 일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땅의 가격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좀 논란이 되니까 이 김기현 후보가 이 땅을 뭐 대폭 할인해서 이제 팔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예. 천하람 후보가 물어봅니다. 그럼 얼마에 팔 How 거냐? much is it? 예. 얼마에 팔겠느냐 물어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실제 이제 98년 경에 이제 살 때 땅 가격은 3만 5천 평에 이제 3,800만 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뭐 이 1,100배의 이 시세가 올랐다, 급등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끝까지 땅의 가격을 밝히지 않아서 할인해서 그래서 얼마에 팔겠다는 거냐 이 부분은 이제 끝까지 안 밝힌 거죠. 그렇군요. 땅 면적이 뭐 3만 평이나 되니까 한 뭐 10평이라면 얼마쯤인지 알 것 같은데 3만 5천 평이면 어느 정도 넓이에요 도대체? 감도 안 잡히죠. 감이 안 잡히네요. 그게다 감을 심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천하람 후보가 바이든 날리면 전에 한번 예고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토론에 나가면 바이든은 들렸냐 날리면 들렸냐 후보들한테 물어보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김기현 후보가 먼저 꺼냈단 말이에요. 네, 자, 김기현 후보가 요 얘기를 어제 토론 현장 목소리 한번 듣고 들어올게요. 네. MBC 편파 방송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지금도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인지 하는 것하고 저는 여전히 바이든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다른 후보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질문인데 오히려 먼저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그 이후에 종합했을 때 저는 바이든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대통령은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날리면이라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과도하게 충성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결국 국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네. 지금 김기현 후보는 그냥 바로 MBC 편파다, 방송이다 아주 단정을 짓는데 뭐 사실 그렇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뭐 편파 방송 뭐 의혹 이렇게 좀 네이밍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데요. 네, 뭐 많은 분들이 뭐 바이든으로 들었다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게 이 질문을 예고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김기현 후보가 이제 먼저 선수를 쳤고 그러니까요. 이 바이든 날리면이 아니라 이제 MBC 편파 보도를 프레임으로 이제 질문을 먼저 던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들으셨던 대로 이 천하람 후보가 이 바이든 날리면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데 이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자기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알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천하람 후보는 뭐 당시 상황을 보면은 바이든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네. 자, 요 상황을 두고서 이제 네네. 이준석 전 대표가 내부 총질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주목을 하셔야 돼요. 주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김기현 후보가 좀 궁지에 몰린 거죠. 땅 이 의혹 때문에. 그래서 천하람 후보에게 이 질문을 안철수 후보에게 안 하고 천하람 후보에게 했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치고 올라오는 후보가 천하람 후보가 아니냐. 네. 그래서 바이든이 아직도 천하람 후보는 바이든으로 생각하냐 물어보는데 두 번째 이 내용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내부 총질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왜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은 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뭐가 기억나십니까? 최일구의 거는 체리 따봉. 그렇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에게 이 텔레그램 텔레그램 이모티콘인 체리 엄지척 따봉 보낼 때 그때의 이 글의 내용이 텍스트의 내용이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 이준석 전 대표를 저격한 것이거든요. 그때 그 내부 총질의 표현을 그대로 다시 그러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이 바른정당 출신 의원 30여 명이 김기현 후보 지지를 선언했더라고요. 네, 이른바 이제 유승민계로 불렸던 이 바른정당 출신의 이 전 당협위원장들 30여 명이 이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성공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 30명 중에 9명을 제외하고는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예. 이 안철수 후보 측은 세부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라면서 이름도 못 밝히는 익명 공갈빵 지지 선언 이렇게 주장을 예. 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전당대가 이제 종반전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초장만 해도 이제 어대현이다. 어차피 자기 대표는 김기현이 될 것이다. 이런데 현재도 지금 그런 게 유효합니까? 여론조사상? 대체적으로 이제 김기현 후보가 앞서간다라고 하는 분석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부동산 의혹에 또 수세에 몰리면서 네. 당심이 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래요. 물론 그리고 또 예. 이 천하람 후보가 지지율이 이제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중간에 샌드위치가 됐다 이런 좀 분석도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 성격이 이제는 고정표 또 대리전인데 성격을 보면 안철수 후보의 고정표는 뭔가 애매모호해요. 네. 또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누군가의 대리전을 치르는 신현 대 거잖아요. 비윤이 그렇죠. 김기현 대 천하람의 구도로 가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런 구도로 가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은 상당히 샌드위치가 됐다. 네. 요즘 샌드위치 안철수 후보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항상 먹는 것으로 가는 겁니까? 네. 예. 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김기현 의원의 울산 땅 투기 의혹 뜨거운데요. 청취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5글자로 받고 있습니다. 거시기혀요. 내로남불 김기현 후보가 내로남불이다 이런 문자 같고요. 누가 믿겠나? 특혜 의혹 아니라는 거를 누가 믿겠나 이렇게 써주신 것 같고요. 괄호 열고 닫고 다시 노선 변경해 이렇게 보내주셨고 국가의 헌납 흘게 살리라 10,000원에 팔아
투자의 신 김.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국회로 온 체포동의안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제거와 함께 법무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이제 국회로 보냈습니다. 네, 법무부가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관련 의혹 등으로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이 해당 요구서를 제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재명 대표는 국회 회기 중에는 이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 무기명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네. 여야가 24일 그리고 27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그건 이미 합의가 된 거예요. 그죠? 네네. 24일에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될 것 같고요. 표결은 27일에 이루어질 네. 것으로 보입니다. 27일이면은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지금 바짝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역 당협위원장이나 지역구 의원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폐지, 왜 이재명만 제외인가?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계속 내려놔라. 그 다음에는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영장 실시 심사를 받아라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민주당에서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일단 정치 보복, 그다음에 네. 야당 탄압, 그리고 검찰 독재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불구속 기소를 해도 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부당한 네.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 여기에는 탄압이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동의할 내놓지 수 못한다라는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얘기고요. 분위기입니다. 정상 기자, 네. 임시국회를 3월 6일 이후에 열자고 되는데 왜 이때가 거론이 된 거예요? 임시국회가 2월 28일에 종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바로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됐는데 네. 그 법에 따르면 그 1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국회를 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쉬는 시간 없이 또 민생 문제가 또 시급하니까 3월 1일부터 바로 국회를 열자라는 건데 반면에 오늘 주호영 국민의 원내대표는 이 3월 임시국회를 하려고 해도 6일부터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1일부터 이제 3일까지 이제 2일과 3일 이제 평일이 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라라는 의미로 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민주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치 보복 또 야당 탄압 그리고 불구속 기소로 가도 되는데 굳이 구속영장을 내린 것은 다분히 여론전이다. 동의하지 못한다는 네. 입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김기현 의원의 울산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5글자 받고 있습니다. 투기의 정석 실패 없는 투기법. 땅 위치를 왜 고려해요? 일단 싼 대로. 예. 좀 길게 보내셨네요. 예. 자, 거석이 홍안. 오, 이건 또 뭔 말씀인지 모르겠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땅을 왜 샀대? 예. 봉이 김 의원 또 털고 가야 돼 이런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깊어지는 노정 갈등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노동조합을 생중계했어요. TV로 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생중계가 됐는데요.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 노조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면서 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강성 기득권 노조의 불법 행위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라고 비판했고요. 그리고 이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이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 등이 강력하게 단속하라라고 말하면서 네. 이를 또 건폭 이렇게 줄여부르기도 했습니다. 건폭? 네, 건설 폭력 네, 이렇게 줄여부르습니다. 자, 이 노동부에서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한 각종 제재안을 발표했고요. 이어서 비노조원이 노조회계를 맡는 시행령도 만들기로 했다면서요? 이게 그렇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명분상으로는 노조원이 노조에서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네. 비노조원이 회계를
맡아서 제출을 하게 만드는 예. 이러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회계 투명성 강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정과 회계 장부와 관련된 부분을 비노조 쪽에 힘을 실어주는 건데 네.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죠. 노조의 이 불투명한 회계, 부당함, 부도덕성을 더 강조하는.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의 울산 땅 투기 의혹 지켜보면 든 생각 5글자로 자 뚱커블에 붙여주세요. 3, 2, 1. 심판 땅.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뭔 얘기예요? 심판 땅땅땅이? 심판을 내리자. 땅. 네, 또 김기현 자, 의원이 또 판사 알겠어요.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정상응 기자 해주세요. 3, 2, 1. 왜 하필 거기? 그거 이상한데? 괜찮은 것 같은데 AI는 또 이상하다네요. 예. 자 수고들 하셨어요.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응 기자였습니다. 쇼미더 뉴스. 신우리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두 분 행복하시라고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 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